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귀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네, 그 전에 댓글 소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클로버님 큐레이션 북 받으셨다고 댓글 주셨군요. 네, 보내주신 책들 잘 받았습니다.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힘들긴 했던 건지 책과 함께 보내주신 편지를 읽다가는 괜히 눈물이 글썽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책을 읽고 책걸상 방송도 벽돌책 모임도 하시는 YG님과는 달리 저는 요즘 책을 거의 읽지 못하고 지냈어요. 저번 방송에서 약한 영웅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멍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오늘은 맘먹고 보내주신 책을 펼쳐봤습니다. 몇 페이지 내내 글자만 읽다가 다시 덮긴 했지만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어김없이 책걸상 방송이 올라온다는 게 그 사실만으로도 왠지 큰 위로가 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지만 표현은 자주 못하는 저 같은 샤이 청취자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항상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거 두 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클로버님 감사합니다. 켈리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우와, 낭당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간만에 아재 유머 들으며 혼자 빵 터졌습니다. 맥주책도 아직인데 일본 메뉴판 책까지 나왔다니 작가님의 유쾌함이 묻어있을 것 같아 얼른 서점으로 가야겠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생맥이 절로 생각나는데 맥잔잔 전국민 유행어로 가자. 요즘에 낭당님 엄청 어깨에 뽕 들어갔잖아요. 그러게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서점 갔었는데 거기 여전히 여행 분야 1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굉장히 멋진 포즈로 중앙일보에 되게 또 기사가 크게 나가지고 그 책 나오자마자 조선일보인가에 난 거 말고 또 났어요? 또 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낭당님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뭐 요청하면은 또 허세 부리시지 않을까. 아, 원래도 허세 네. 뿜뿜이었는데요. 네, 행운의 카자르님은 저도 제 출생일에 나온 과자 찾아봤네요. 롯데 카스타드네요. 갑자기 카스타드에 애정이 생기는 거 있죠? 크크크. 아빠는 삼립 크림빵 출시한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아리아드네 완독했습니다. 평가가 박하셔서 별 기대 안 하고 읽었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따뜻했네요. 하지만 이걸 왜 혼을 갈아 넣은 반전이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작가가 이게 뭐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낮잡아 보는 사람들을 비꼬는구나 싶었습니다. 큰 반전은 아니었지만 마무리는 좋게 봤습니다.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이거 자기 출생 연도랑 똑같은 제품 찾는 거 재밌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롯데 카스타드가 몇 년에 나왔는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한 80년대 한 중반쯤 아닐까요? 89년이더라고요. 89년이에요. YG는 77년생 제품 찾아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네. 아, 감정이 메말랐어요. 제가 그날 방송에서 제가 마데카솔이랑 동갑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사실 더 유명한 거 있어요. 브라보콘. 브라보콘도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롯데샌드가 77년인가? 모르겠네. 몰라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연도에는. 네. 오늘 지금 책걸상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나오셨는데 이 분야 전문가는 처음이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슷한 분야도 별로 없지 않았나 싶은데 가드너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꽃을 공부합니다. 가드너의 꽃, 문화 그리고 과학 이야기라는 아주 멋지고 예쁜 책을 쓰신 박원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가드너. 이게 누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드너 이러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네, 생소하죠. 근데 네. 뭐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쓴 게 아니고 제가 뭐 한 20여 년 됐는데
그 중간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제가 가드너 박원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 첫 번째 책이 그 나는 가드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2017년에 내셨죠. 나온 그 책. 민음사에서 내신 맞습니다. 거죠. 네. 2017년. 17년. 네. 그래서 그 책의 영향으로 해서 가드너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더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정원사. 정원사. 네. 정원사보다 가드너가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셔서 바꾸시려는 겁니까? 그게 정원사가 사실 맞죠.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근데 그때 당시 그 제가 미국에서 갓 돌아와서 이 콘텐츠 자체가 또 외국의 이 정원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다 보니까 또 편집자와 많은 논의 끝에 가드너로 가자. 그 가드너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네. 이렇게 퍼뜨리신 장본인이시군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때 또 나는 가수다 이런 네네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곳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실 실장님. 아, 네. 굉장히 직책이 복잡하군요. 네. 근데 어쨌든 잠깐만, 간에 이제 그러면- 국립세종수목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한국수목원이라는 데가 일단 있어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정원관리원 아 그게 한 기관입니까? 네, 줄여서 한수정이라고 하십니다. 한수정. 네. 한수정?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정원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는 곳은 이게 말하자면은 뭐 국가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산림청에서 네. 예전에 그 국립수목원을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포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수목원은 직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산림청 직속.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을 이렇게 확장하려고 수목원들을 이제 곳곳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립수목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전국에 각 그 권역별로 수목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림청 직속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네. 인원 편제라든지. 그래서 이 공공기관을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런 그 수목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세종시에 있는 수목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고 또 청취자들이 알만한 좀 유명한 수목원 광릉 중에 수목원은 뭡니까? 국립수목원입니다. 거기는 오리지널 국립수목원. 그건 또 달라요? 그 산림청 직속 음. 직속 수목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 분들이시고 산림청 공무원 분들이시고 저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직자로 포함이 되는데 그 약간 공공기관 직원들입니다. 광릉 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이라서 산림청 직속이고 원래 역사가 깊어요. 네. 광릉수목원. 네. 그럼 한수정 산하에 혹은 뭐 한수정이 관리하는 수목원은 그것도 광릉 빼고 국립수목원인데 앞에 지역명이 붙죠. 그래서 이제 경북 봉화에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세종에는 국립 세종수목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새만금 쪽에 저희가 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 새만금 수목원. 그리고 평창에는 자생식물원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그 식물원이었는데 이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산림청에 이제 기탁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도 한수정 산하에 또 하나의 식물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국립 한국 자생식물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목원 식물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3개. 3개. 네. 네. 백두대간, 세종, 평창. 자생식물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새만금 수목원이 곧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 설립될 완공이 될 예정이고. 정원은 네. 또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원- 수목원 정원 관리원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한국 수목원 관리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상의 수목원 관련법만 있었는데 거기에 정원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그 기관명도 바꾸고 법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정원 산업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수목원 사업이 그럼 있었는데 국립 정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국립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순천만 국가정원. 네네. 그래서 그런 국가정원. 예, 국가정원이 이제 순천만에서 이렇게 만든 정원인데 그 이 국가정원을 지정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법상에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산림청에 이제 국가정원 1호로 이제 순천만이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 거고, 그 외에 또 지방 정원들이 이제 뭐 이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이제 만드는 지방 정원. 그 요건이 다 있어요. 국가 정원은 뭐 몇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지방 정원은 몇 제곱미터. 그래서 그러면 저 이거 궁금한데 네. 그 제 고향 목포 근처에 광주 근처에 소세원 뭐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통 정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아니면 네.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영역을 좀 넓혀 가나요? 소세원은 이제 국가 이 전통 그 정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그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 정원은 지자체에서 그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드는 게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소세원은 이제 면적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정원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요. 네, 민가 정원. 그래서 민가 정원으로 그 민간 정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개인이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정원을 네.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그 면적 요건이 있어요. 그 면적이 LG가 충족이 만든 되면 그 유명한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도 이제 등록을 그분들이 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거기는 이제 굳이 철저하게 등록할 이유를 그렇죠. 이제 거기는 사립 예. 정부 지원 필요 없어 우리는. 거기 이제 사립식물원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제 한국식물원 수목원 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한식수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협체가 뭐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국에 있는 사립식물원들을 이렇게 협회로 아울러서 이렇게 같이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교류 관계, 그 서로 식물 분양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식수협에서 했었는데,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립수목원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한식수협까지 저희가 아우르면서 좀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거버넌스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님께서 되게 예뻐하시겠어요. 지금 기관 홍보를 쫙 네. 지금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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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제가 이 가드너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뭐 잘 모르지만 네. 일단 식물하고 안 친하거든요. 아. 제가 이제 식물을 주로 먹기만 하지. YG는 뭐 이렇게 꽃이나 나무나 뭐 수목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습니까? 저는 관심 좀 있죠.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세상 만사에 다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 있으면은 네. 그 네이버 카메라로 찍어봐요. 아니 그게 나도 시작입니다. 그런 짓은 뭔지, 해봤어요. 뭔지. 그게 시작이에요. 네. 우리 세계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학교에서 원예학과 나오셨잖아요. 달라요. 원예학은 이제 화해, 과수, 뭐 육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언티픽하고 또 이 현장 실습, 농장 개념이 강한 농사 이런 개념이라면 정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지금 저자 이력에 이제 서울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한 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원예학과하고 가드닝하고는 되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가깝긴 한데 요 개념 지금 말씀하신 그 호기심이라든지 꽃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어떤 정원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조경학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학과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합니까 오히려 그러면? 원예학과는 사이언스에 가깝다면 조경도 이 겹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원예, 조경, 정원 이렇게 있는데 이 정원은 그 비트윈 그 사이 어디에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또 산림학과가 있거든요. 또 생물학과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정원이라는 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이 감이 확 안 오실 텐데 전 이력 이야기하시면은 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딱 그냥 머리 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네. 직장이 어디냐면 에버랜드세요. 아니 저 순서대로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저 여미지 식물원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여미지 식물원에서 이제 정원사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 네. 근데 이제 대중
저희 청취자들이 딱 그냥 감이 올 만한 이력은 에버랜드에서 꽃축제 기획 및 식물 전시 연출. 그러니까 에버랜드 꽃축제 하잖아요 매번. 우리 PD님 바로 그냥 약간 존경의 눈빛으로 지금 네. 보잖아. 에버랜드 꽃축제 감독님인 겁니까 그러면? 뭐 비슷한 일을 하는. 네. 그래. 진작 이 얘기부터 할 걸. 그러니까 에버랜드 꽃축제. 그래서 저도 너무 좀 아까운 게 그 에버랜드 꽃축제 감독님으로 계실 때 에버랜드 갔으면 지인 찬스로 공짜표까지는 아니지만은 감독님께서 직접 뭐 가이드 같은 것도 해주시고 막. 감독님 바빠 그 축제 할 때 뭘 지금 그래서 너무 지금 YG까지 가이드를 하고 그래. 사실 지금 YG하고는 전에 인연이 또 더 그러게요. 그 여미지 식물원 이전에 또 인연이 또 있거든요. 그 오래전에 잠깐이지만 한 회사 동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네, 그 제 첫 직장이 출판사 편집자였었는데 그 제가 딱 첫 출근하니까 위에 선배님 3분 계셨는데 그 선배님 3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네. 네. 그 여미지 식물원 전에 출판사 기획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이언스북스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만났었죠. 처음으로. 그 YG가 이제 몇 년이나 후배였어요? 입사 후 몇 년 차 때 만난 겁니까? 입사 후 한 3년 정도? 네. 네. 그때 YG는 그래서- 어떻던가요? 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포스가 좀 남달랐고요. 저는 이제 저도 그때 뭐 3년 됐다고 해도 거의 이건 욕이신 막내급이잖아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신입사원인데 포스가 남달랐다는 거는 애가 약간 싸가지가 없었다는 맞아요. 아니 사이언스북스에 그때까지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근데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저도 이제 입사해서 그 원예 전공했지만 이 책 전공 그 출판 뭐 국문학과 전공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원예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좋은 책을 만들까 이런 수준에서 들어와서 막 배우고 있는데 이 후배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와 정말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고 지금도 많이 존경하지만 그때도 후배였지만 진짜 존경하는 후배였다. 그래서 오늘 녹음 때 22년 만에 배웠는데 저는 그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건데 이제 네. 그때도 어떤 그 느낌의 선배셨냐면 다른 두 분이 좀 괄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박원순 가드너님은 되게 양구 씨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조근조근 말씀을 하시고 그때도 딱 식물 같은 이미지셔가지고 내가 나중에 풍문을 듣기에 그 원순 선배가 출판사 그만두고 식물원에 취업을 하셔서 이제 가드너의 길을 가시더라. 그다음 나중에 나는 가드너입니다 책 같은 걸 내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본인의 정체성을 딱 찾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원예학이라는 거는 좀 생물학에 가까운 자연과학에 가까운 거라면 이 가드닝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미적인 거, 뭐 예술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조경도 약간 조경도 미적인 들어가죠.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들어. 건축하고 또 뭐 약간은 또 요즘도 관련이 건축하고도 되고. 연결이 있죠. 예, 크게 연관이 그리고 있죠. 생각해 보면 무슨 다른 쪽 비즈니스 영역, 뭐 예술 마케팅이라든지 분야도. 뭐 예를 들면 뭐 향수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거랑도 다 연결되고. 종합 예술적인 성격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원예 전공자들이 호르티컬처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원예가 뭐라고요? 호르티컬처리스트. 그래서 이제 원예학이 저희가 호르티컬처럴 사이언스입니다. 조금 호르티컬처. 조금 천천히 생소한 단어라서 호르티컬처. 호르티컬처. 이게 원예학인데. 호르티컬처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식물원 수목원에서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호르티컬처리스트라고 불려요. 근데 그걸 번역하면 이제 원예가. 원예가. 그래서 옛날에 그 카렐 차페크의 원예가의 12달이라는 책이 나왔어. 지금은 이제 정원가의 12달로 제목이 바뀌어서 다시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원예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가드너라는 표현은 외국에서도 사실은 호르티컬처리스트는 좀 더 사이언스 이 과학적인 기술이 있고 그런 뭐 번식이라든지 증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접목이라든지 이런 원예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드너
이런 단계가 호르티컬처리스트고 가드너는 일반적으로 그 야드 그 바깥의 정원의 잔디 관리라든지 수목 전정 관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드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나 가드너야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풀 깎고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정원 관리하는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일반 시민 잡고서 정원사 하면 머릿속에 바로 그런 거 생각하실 것 근데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일단 집에 정원이 있다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 불려가서 초대받고 가서 이렇게 이제 잔디 깎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정원사라는 나무 예쁘게 네. 모양 만들어주고. 네. 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조금 인식의 폭을 연태까지 전통적으로는 이제 가드너라는 개념이 그런 거였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세상에는 사실은 정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드너 혹은 정원사로 불리면서 좀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님 말씀하셨듯이 각 영역의 어떤 그런 전문성들이 같이 이제 이 융합이 되면서 어떤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이제 영어 단어지만 가드닝, 가드너라는 용어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가드너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네, 거군요. 다른데 이해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외국하고 교류를 이제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서 뭐 미국, 유럽 이렇게 외국에 있는 식물원 수목원들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소개하세요? 가드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실무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거기 또 직함에 보면은 외국 명함에 보면 네. 뭐 시니어 매니저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소통을 그렇게 하고요. 가드너라고 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만났을 때는 매니저, 뭐 팀 리더, 뭐 이 디렉터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가드너라고 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가드너라고 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 이력을 보면 일단 출판사 일을 하시다가 제주 여미지 식물원, 나 가봤어. 여미지 식물원은 사실 웬만한 분 다 가봤. YG는 안 가본 눈빛이네.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식물 싫어하네. 연배가 여미지 식물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면 연배가 이제 뭐 70년대 초반 아니, 정확해요. 네. 여미지 식물원도 1970. 네. 아니 여미지 식물원 지금도 있는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근데 있고 뭘? 그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보았을 거고 그다음에 신혼여행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아, 신혼여행 가셨어요? 그 중문 관광단지가 네. 그 차들로 이렇게 그래. 뺑뺑 꽉 찼었어요. 거기가. 네. 중문단지 여미지. 맞습니다. 옛날 사람. 저도 신혼여행을 그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여미지 안 갑니까 그러면? 요즘도 가는데 많이 줄었죠. 제주도에 요즘은 또- 약간 사려니 숲길 맞습니다. 거기도 그런 데 있고. 가잖아요. 뭐? 사려니 숲길. 뭘 자연. 사는데? 자연. 그냥 숲길이에요. 곧자와. 숲길. 네. 네, 거긴 안 가봤어요. 네. 하여튼 옛날 사람. 그래도 아, 좀 반갑습니다. 아니 네. 엄청 트렌드에 민감하신데 어떻게 사려니 숲길 같은 걸 모르시냐? 뭐 모를 수도 있죠. 제주도에 저 일하러 간 거 말고는 예, 놀러 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그러다가 에버랜드 가시기 전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습니다. 미국 롱우드 가든에서 국제 정원사 양성 과정을 밟았고 델라웨어 대학교 롱우드 대학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대중원예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일단 모르는 말 굉장히 많죠. 네. 일단 롱우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뭐 저 고유명사겠죠?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롱우드 숲이라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롱우드, 거기 이제 긴 숲, 뭐 키 큰- 나무가 키 그쵸, 큰 키 큰 나무만 나무가 있어요? 많다라는 뜻인데 진짜? 그 오래된 숲이 있었는데 롱우드라는 숲이 있었는데 그 거기도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개발 붐이 일면서 그 지역이 이제 벌목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피에르 듀퐁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뭐 그 GM 뭐 듀퐁사의 회장이기도 했고 회장. 제너럴 네, 모터스의 회장이기도 했고 그분이 그 숲을 매입을 해서 이제 롱우드 이름을 그대로 살려서 롱우드 가든을 190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1906년. 야. 120년 됐어요. 그리고 그 롱우드 가든에
이른바 가드너 양성 과정이 있나 보죠. 네, 그것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1970년대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 뭐 엄청난 그 인력이 배출이 됐고 그 식물원을 통해서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 정말 궁금한데 네. 이제 책을 읽어 보면요, 네. 이 꽃을 공부합니다. 네. 정말 오만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꽃과 관련해서 진짜 오만 가지예요. 진짜 무슨 옛날 뭐 미술 얘기도 나오고 신화 얘기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뭐 의학도 나오고 문학 작품도 나오고 뭐 원래 이런 저 정원사 양성 과정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을 때 그런 것도 다 가르쳐 그런 줍니까? 건 안 배웠습니다. 그 책에 쓰신 건 독학으로. 네, 그 과정은 사실은 그 가드너 양성 과정은 말 그대로 정원사 그 수업을 받는 도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롱우드의 그 올해 그 실력이 있는 정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로테이션. 그래서 온실 근무도 있고 야외 정원 근무도 있고 너설이라고 하는 양묘장 그 농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그 시간도 있고 큐레이터라 그래서 식물원이 공원과 다른 점은 이제 식물의 이력 관리를 하고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전시를 하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 사무실에 가서 또 거기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식물원 운영에 관한 그걸 배우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 한참 막 경력 높은 그 선배 가드너가 이렇게 딱 데리고 다니면서 원순 이 나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진 것 같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렇게까지는 그런 건 아니야. 너무 가혹한. 그럼 실제로 일하는 거는 사실 좀 단순합니다. 정원 관리라는 것이 뭐랄까 뭐 시든꽃 따주고 또 이 제때 양분을 주고 거름 같은 거 주고 물은 뭐 매일 물 줘야 되고요. 워낙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식물의 맞춤형으로 식물원은 이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식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관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런 거죠. 어떤 식물이랑 어떤 식물이 어울리고 그렇죠. 같이 키워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가까이 두면 안 되고. 맞습니다. 어우, 예, 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롱우드 가든은 특히 디스플레이라고 그 디스플레이 가든이 특화되어 있는 정원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디자인, 그 혼합식재를 어떻게 해야 그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죠. 그런 노하우가 그 에버랜드에서 꽃축제 기획하고 이럴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엄청 도움이 됐죠. 그 에버랜드에서는 몇 년 일하신 겁니까? 한 6년 정도? 네. 근데 그 에버랜드 꽃축제가 철마다 다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봄에 튤립 축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축제하고 가을에 국화 축제. 예전에 국화 축제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가을 축제로 바뀌었고 겨울에 일루미네이션과 함께 이런 겨울 축제를 또 하고 있죠. 에버랜드 가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에버랜드 그래도 저는 그 동거인 어렸을 때는 손잡고 갔었죠. 그 철마다 갔었죠.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근데 그 항상 철마다 에버랜드는 꽃이 그 포인트잖아요. 예전에 자연농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에버랜드로 바뀐 다음에도 가보긴 했습니다. 설마 제가 자연농원 때 가보고 아직 안 가봤겠습니까? 제가 맞춤형으로 설명해 주시잖아. 예. 그렇게까지 노인네는 아니거든요. 네. 그 튤립 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하지만 그 새로움을 좀 담아야 되거든요. 기획. 그래서 뭐 어떤 주제로 할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연출물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에버랜드는 어쨌든 저 삼성그룹의 그 무슨 지주 회사인가? 되게 중요한 회사잖아요. 삼성물산으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저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예, 이거는 공공기관인데 딱 들어도 에버랜드가 월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왜 공공기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수목원, 식물원 쪽 일에 관심이 많았고 식물 보전 이런 자연을 보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에버랜드는 자연을 보전하지 않던가요?
식물이 중요하긴 한데 약간 그 테마 가든이라서 약간 테마파크 예쁘게 디스플레이하고 그쵸, 약간 마케팅 테마파크여서. 이런.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예쁘게만 하고 자연을 오히려 훼손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엄청 그거 많이 신경 쓰죠 에버랜드도. 근데 이거 엮이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경력을 이 커리어 자체를 이제 이제 본업을 이제 국립수목원이나 이 식물원 쪽으로 그 계속 살려가고 싶어서 지금 좀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에버랜드 너무 좋죠. 네. 근데 이번 책은 그 에버랜드 이력이랑 제일 맞닿아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다른 책들은 나는 가드너입니다. 미국 정원의 발견, 식물의 위로, 네. 가드너의 일. 이건 가드너라는 직업이나 아니면 그 식물 전반에 대한 그런 애정을 담은 책들이 앞섰는데 꽃에만 초점을 맞춘 건 맞습니다. 이번이 네.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첫 책이 나는 가드너입니다인데 네. 그게 17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한 2년에 한 권씩은 계속 네. 새 책을 내고 계신데 네. 앞에 책까지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번 책의 컨셉 내지는 특징은 뭡니까? 오로지 꽃에 집중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확할 것 같은데 아까 그 YG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꽃이 점점 이제 정원 이 문화를 보니까 꽃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그린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관엽식물에 대한 인기도 많아지고 그 코로나를 통해서 뭐 재택이 많아지니까 식린이 뭐 그쵸, 약간 네. 식물 집사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꽃을 너무 좀 등한시한다. 아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잎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잎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을 네, 더 좋아하고 저희 집에도 잎이 굉장히 많아요. 식물들이. 그래서 그 꽃이 사실은 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잎을 좋아하는 거 플러스 꽃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꽃꽂이라든지 꽃집에 가서 이렇게 축하할 때 뭐 사거나 뭐 이런 용도 또는 뭐 꽃 대규모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 꽃 경관 축제 이런 데 가서 보는 거 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게 된 거죠. 이 책이 2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29개 꽃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 29개의 꽃 중에서 제가 실물 꽃을 딱 보고 요건 뭐다라고 이제 이름을 댈 수 있는 게 반도 안 되더라고요. 반은 넘지 않아요? 반은 넘을까? 네, 반은 넘겠죠. 꽃을 제가 이게 되게 아니 해바라기, 동백, 백합, 자 해바라기, 백합 정도는 확실히 알죠. 카네이션, 장미도 알 테고. 카네이션, 장미 봐봐요. 한국 여기 사람 아니에요? 무궁화 알 테고. 튤립 알고 무궁화 알아요. 국화도 알아. 연꽃도 알 테고. 연꽃 알아. 그 정도가 다야 나는. 아까 수국까지는 알겠다. 솔직히 저 접시꽃 많이 보셨을 텐데. 접시꽃 길 가다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접시꽃 알죠. 키도 크고요. 네. 저는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담장에 수선화가 많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수선화요? 네. 오, 수선화는 우리 PD님 네. 수선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얘도.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 영화 중에 닥터 지바고에서 이렇게 쫙 펼쳐진 수선화가 기억 안 그 나시나요? 포스터에도 나오잖아요. 그 네네. 하얀색인지. 그리고 그렇죠. 네, 흰색. 그리고 네. 이름은 너무 익숙한데 작약, 아네모네, 제비꽃 요런 꽃들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 이미지랑 이름을 매치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저는 아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요즘에는 꽃이 막 개량이 되어가지고 원형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꽃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꽃의 어떤 기본을 좀 우리가 알고 가자.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것만 정말 엄선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 결정을 할 때마다 네. 제일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역사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한테 쓰임새가 많았던 책들 그 꽃들을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 이상 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전 반 모르고요. YG는 이제 반은 넘게 안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왠지 YG는.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꽃이 셀비어. 근데 셀비어가 알고 보니까 그 사루비아. 사루비아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루비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깨꽃이라고도 것들을 하고요. 이제 읽으면서 이제 새삼 알았죠. 사루비아 뜯어가지고 저
꽃. 꿀 입으로 빨아먹던 세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 옛날 사람들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때 우리 빨아먹었을 예. 텐데. 아니 피디님 네. 빨아먹었습니까? 아 그래요? 나는 오. 빨아먹어본 적 없는데. 왜요? 집에 막 꿀이 넘쳐났어? 다른 진짜 꿀들이? 4개의 부로 되어 있어서요. 네. 일부는 꽃에서 욕망을 잃다라고 해서 여기가 아마 주로 그래도 좀 신화나 좀 옛날 네. 고대 역사 이야기 뭐 이름의 유래 이런 그것도 게 있고요. 조금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튤립 돈하고 그 연결 투자, 네. 투자 투기, 투기와 튤립 연결된 투기 이런 네. 것들도 진짜 있고. 욕망과 관련된 네, 욕망과 문화니까. 관련. 네. 그리고 2부는 예술가들이 사랑한 꽃들 해가지고는 이제 예술 작품과 관련된 꽃들을 많이 소개를 하셨고 여기에 접시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집 접시꽃 접시꽃 당신. 당신. 네. 3부는 꽃에게 사랑을 묻다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사랑과 관련된 뭔가 애절한 스토리가 있는 꽃들을 그렇죠. 소개를 네. 쭉 하셨고 4부는 이제 인간을 달래는 꽃의 힘 해서 위로하는 혹은 뭐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네. 그렇죠. 뭐 그런 정확하게. 등등의 네. 아니면 그 약간 약초랑 관련이 있는 그게 그 말이구나. 영적으로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 영꽃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참 절묘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네. 4개의 챕터로 이제 파트로 나누셨는데 보통 이렇게 4부로 나누면은 하나당 7개씩 해서 28개로 딱 끝나야 되는데 4부가 하나가 더 있군요. 네. 원래 28개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가 너무 빼기 아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 뭘 빼기가 아까우셨어요? 아니면 30개로 딱 맞추든지 이게 어떻게 29개라는 이게 애매한 사실 숫자가 이제 연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문화일보에 네, 그래서 한 면을 하셨었대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오게 됐는데 일간지에 연재하기에는 분량이 좀 긴 거 아닙니까? 엄청 그 섹션을 많이 할애를 해주셨죠. 한 면 네. 한 면을 할애를 한 면에 하셨고 실려요? 이 정도 분량이? 사진 한 두세 컷 하고 네, 텍스트라고 네. 해서 거의 한 면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또 조금 첨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읽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사진들은 좀 이미지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 약간 보완을 좀 네네네. 그 연재한 순서는 아니시죠? 이거 순서는 연재랑 다른 순서는 완전히 새로 바꾸신 거. 연재할 때는 그 달의 대표적인 그 꽃 그거에 최대한 맞추려고 그렇군요. 했죠. 네. 저 약간 유치한 질문인데 그 29개 꽃 중에서 네. 제일 애정이 가는 꽃이 뭐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꽃. 에이 그런 제일 어려운 질문. 유치하다라기보다는 제일 하다기- 어려운 질문이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니 재밌잖아요. 왜 재밌어요? 아니 나는 이게? JYP한테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꽃 제일 좋아하냐고? 사람이 별로 꽃을 저는 수련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수련. 그래서 1번 뭐 공교롭게 이제 일부 일장에 수련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미지 식물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식물과의 그 깊은 인연 그 경험으로써 맺어진 게 이제 수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그래서 여미지 식물원에 가면 파란 수련을 볼 수 있습니까? 품종들이 파란색도 많거든요. 네. 파란색 꽃 중에 이제 파란색 꽃이 드문데 수련꽃들은 파란색이 많이 육종이 되었어요. 네. 육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파란색이 꽃들이 장미도 이제 순수한 파란색은 없고 뭐 해바라기도 뭐 파란색 해바라기는 없잖아요. 근데 네. 수련은 파란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아는 구별할 수 있는 꽃이 반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한 기껏해야 10개가 안 되는데 그게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꽃은 아니에요. 제가 이름 아는 꽃 중에 여기 안 나온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나리 진달래 같은 거는 개나리 진달래. 구별할 줄 안다고 나도. 개나리 진달래 철쭉. 철쭉하고 진달래 약간 많이 다르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자, 책에 대한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꽃에 관련된 개별 꽃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겠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수요일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